12주차에서는 밀리테크 내용하고 협업 로봇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밀리테크를 이제 1, 2교시에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협업 로봇. 중간고사 전에 서비스 로봇을 잠깐 설명을 이제 한 것 같은데요. 산업 로봇. 그 외에 이제 서비스 로봇과 관련된 협업 로봇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밀리테크라는 얘기는 밀리터리 테크 날리지의 이제 앞에 있는 단어를 따서 만든 건데요. 밀리터리는 군대라는 얘기죠. 군에서 첨단 ICT 기술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앞으로는 사람이 이제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사람이 전쟁을 안 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몇 년 전에도 이란의 그 드론 공격을 이제 미국이 했었던 사례가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ICT 기술이나 제품을 이용해서, 말 그대로 이제 생명을 이제 최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건데, 책에서는 다양한 밀리테크의 기술과 산업, 그 다음에 시장,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제품들, 활용, 그 다음에 또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이제 지금 현재가 밀리테크 4.0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하고 같은 맥락을 유지를 이제 하려고 정의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1.0, 2.0, 3.0, 4.0 이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은 4.0부터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1.0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봤겠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농업이라는 어떠한 혁명을 일으키면서 가족 모여 사는 게 이제 가능하게 됐죠. 그전에는 이제 이제 사람이 의식주 중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이제 중요했기 때문에,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농업을 이제 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면서 이제 모여 살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이 이제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어떤 영토에 대한 소유 이게 중요하게 되면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보편한 전쟁의 시작이 이제 된 거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지상전, 바다에서 싸우는 거, 이게 원시적인 무기를 가지고 하는 거죠. 창이나 칼이나 화살, 방패, 배 가지고. 철기혁명을 먼저 일으켰었던 이제 중국의 이제 그런 이제 가까운 나라를 보면 이제 다른 나라를 지배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무기 시대가 이제 2.0이 된 거예요. 그렇죠? 철과 화학. 그래서 육지나 바다에서 이런 총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군함이 나오기 시작하고, 배에서는. 그 다음에 3.0 시대가 이제 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공중전, 비행기가 이제 해가지고, 항공모함, 핵무기, 이런 것들로 인한 위험에 지금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고, 요즘 이제 3.0 시대까지는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 거를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전쟁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그 주도를 해왔었던 거가 되고, 이제 요즘 4.0이 되면서 우주전이 가세가 됐고, 4차 산업혁명의 ICT 기술이 이제 들어와서 정밀 유도 무기, 이제 PGM이라고 하는 거 있죠. 뭐 인공위성, 뭐 항공모함, 항공기, 전차, 잠수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전쟁의 요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미래전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인공지능이 그 전투에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우승을 위한 그 아군의 피해 없이 적군의 대량 살상, 이건 뭐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뭐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실제 보면 이제 잠시 후에 보면 드론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레이더에 잡히자, 레이더에 잡히면 이게 부서져 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도록 스텔스기가 가서 드론을 이제 띄워놓는, 드론을 여기서 띄워서 저쪽 예를 들면 뭐 멀리 있는데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스텔스기가 가서 드론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는 무인 잠수함, 사람이 안 타고 다니는 잠수함. 이제 육지에서 또 스스로 움직이면서 탐지하고 발사까지. 적의 레이더에 감지 안 되도록. 초미세.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가 첨단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자기 방어 능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산업들이 또 활성화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라고 책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밀리테크 4.0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책에 또 잠시 후에 설명을 하고 있고, 요 오른쪽에 보면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 공대에서 10가지 주요 밀리테크 4.0과 관련된 기술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먼저 일본의 야노 경제연구소에서 밀리테크 4.0의 핵심적인 것은 5G와 AI와 퀀텀 컴퓨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5G 얘기했고, AI도 이제 뭐 얘기를 했고, 말씀드렸고, 퀀텀 컴퓨터를 말씀드렸죠. 저희들이 시험 중간고사 보기 전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어떠한 상대방의 전력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아군의 전력을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빠른 판단이나 능력을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술이 상당히 필요해요. 5G는 네트워크 기술이고,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가지고 아군의 전술을 유리하게 하는. 그 안에도 이제 드론의 이미지 기술,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비행기 이런 게 다 인공지능이 다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5년 전 실제 시장하고 시장 전망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5년 2025년 30년 어떻게 될 거냐를 예측을 한 자료인데,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많지 않죠. 억 달러이기 때문에 퀀텀 같은 경우 45억 달러, 우리나라 돈 한 4조 5천억 원. 이제 10년 후에는 이제 509억 달러, 우리나라는 50조 원의 어떤 시장을 창출할 것이다. 어마한 거죠. 우리나라의 뭐 어떤 자기 방어 능력뿐만 아니라 해외에 수출까지 할 수 있는 밀리테크 기술이기 때문에, AI 같은 경우는 25년에 898억 달러, 거의 90조 원에 달한다. 그 다음에 5G 기술도 7,914억 달러,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죠. 790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밀리테크를 상당히 전문가들이 유용하게 이제 생각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공대에서도 이제 이렇게 10가지 이제 연구를 수행한 결과인데요. 10가지 중요한 기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3가지 유형으로 나눴어요. 전략적 육성, 두 번째는 추격, 그 다음에 상용화를 위한 거. 전략적 육성에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메타 소재, 수소 원료. 인공지능은 자율주 비행, 스텔스나 뭐 이런 비행기들이 사람이 안 타요. 드론을 갖다 놓기 위해서 자율비행하고, 스마트 팩토리 기술, 이제 군수물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총알, 총, 이게 스마트 팩토리로 생산된다는 거죠. 그렇죠? 차세대 IoT, 스텔스 비행기가 메타 소재라야지 가볍고, 그 다음에 소음도 안 나고,
그다음에 수소 원료를 사용한 이제 그 에너지 산업이 이제 그 세 가지 전략형 육성형 산업으로 선정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퀀텀 컴퓨팅, 레이저 산업, 바이오가 추격형이에요. 퀀텀 컴퓨터는 사이버 공격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스마트 시티 구현, 지휘 통제 장비. 스마트 시티를 이제 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자기 방어를 해야죠, 도시가. 그렇죠? 적으로부터 공격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이제 구현하는 거. 레이저 무기와 첨단 의료 장비. 이제 그 부상당했을 때 의료 장비를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레이저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은 스텔스나 생화학 무기나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에 적용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밀리터리도 그 어느 정도 이제 군 용도로 입증을 받고 쓰고 난 다음엔 사람에게 유용한 것들은 또 일반적으로 상용화를 할 수가 있겠죠. 뭐 무인 로봇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아래에 보면 서비스 로봇으로 이제 그 우리 3교시에 좀 살펴볼 텐데, 그때 이제 사용되는 거, 로봇이 가서 적을 이제 그 뭐 공격을 한 그런 거를 이제 기술 개발이 되면 이게 다양한 용도로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와서 서비스로서의 로봇죠. 우리 이제 협업 로봇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인간의 어떤 일, 노동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활을 유용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5G는 자율주행이나 이제 밀리터리 오브 띵스죠. 사물 인터넷이 아니라 아주 모빌리티 오브 띵스. 움직이는 사물. 사물. 이게 사물 인터넷 중에 이제 모빌리티 기능을 갖춘 거를 이제 MOT라고 얘기해요. 모빌리티 오브 띵스. 그다음에 센서도 무인 로봇이나 IoT나 자율주행. 나노가 아까 그 메타 소재를 쓴 거와 같이 스텔스, 첨단 의료 장비, 초소형 롭스오라고 해서 기본적인 그 군용에서 들어가는 그 센싱 장비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안과 관련돼서 지휘 통제, 스마트 시티, 무인 로봇. 그래서 요 10가지 산업을 이제 핵심적으로 좀 이제 중요하게 좀 들여다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밀리테크에 영향을 미치면서 차세대 어떤 군 전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 활용이 되고, 아울러서 민간에도 이제 응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게 대표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에너지, 무인 로봇, 뭐 헬스케어, 첨단 의료 장비,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제 벌떼 드론의 가상 공격 이미지가 책에 이제 나와 있죠. 그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실제적으로 실험까지 마친 거예요. 이란 공격할 때 드론을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스텔스기가 떠요. 드론을 여기서 이제 그 해협에서 바다에서 그 이란이나 이라크 일에 이제 드론을 직접 날릴 수는 없기 때문에 거리의 제한상 스텔스가 떠서 공격 지점 근처에 드론을 이제 투하를 시키고 레이저의 감지를 안 당하기 위해서 낙하산을 이제 드론의 무기에 맞는 걸 이제 띄워서 그 어느 정도 이하에 가면 낙하산이 저절로 해체가 되고 이제 드론이 날개를 펴서 자동 오토노머스 비플라잉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동 비행, 뭐 자율 비행. 그러면서 자기가 맡은 임무를 다른 드론과 함께 다니면서 공격을 하는 거죠. 무기를 이제 쏜다든지 뭐 그냥 그 자폭이라 할까요? 가서 충돌을 한다든지. 그래서 2016년에 FA 스텔스 전폭기 세대 가지고 그 마이크로 드론이라는 패러딕스 모델을 103개를 띄워서 실제적으로 벌떼 이제 공격을 100세대의 그 비행기가 가서 공격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거의 벌집 수술이지 했다라는 게 이제 실제 사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개발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상당히 아까 앞에 나왔었던 10가지 기술이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기술로 동작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MOT가 아니라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밀리터리 IoT라는 거죠. 밀리터리 IoT. MOT는 아까 모빌리티 오브 띵스고, 이게 이제 밀리터리 인터넷 오브 띵스예요.
군용으로 사용되는 이제 사물 인터넷 기술. 핵심적인 기술이죠. 센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 개의 레이어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실제 사격하는 거,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하는 거, 위성과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상위 계층에서 요 감시와 정찰, ISR라고 하는 게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감시와 정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ISR 기술. 그 다음에 C2는 명령하고 제어하는 기술. C2라 그래요. C2. 군대에서 쓰는 용어인데 상당히 많이 쓰는 용어들이 군에서 군 작전 수행 시 ISR 장비들 잘 돌아가고 있어? 위성하고 ISR 잘 연동하는지 확인해봐. C2 장비 확인해봐. C2 데이터베이스 확인해봐. C2 위성 통신 잘 되고 있니? 뭐 이렇게 군대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물 인터넷 기술들이 있어야지만 정찰하거나 명령하고 제어하는 데이터들이 들어와서 AI를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AI를 적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비들이 이제 요게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세틀라이트 ISR, 그 다음에 C2, 그 다음에 슈터, 이런 세 가지 계층의 장비 요소들을 좀 이제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계층적으로 얘네들이 서로 이제 물리면서 상호 동작을 하면서 그 어떤 국방의 이제 미션을 이제 수행하는 거고, 거기에 근간이 되고 있는 게 IoT라는 거죠. 그래서 IoT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